가치 투자자의 탄생,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대가 17인의 삶과 투자 전략, 로널드 첸지음, 김인정 옹김, FM 미디어. 6장 가치의 중심으로의 여행, 장마리 에베이야르. 가치의 의미. 재무제표를 납득하면 다음 단계로 사업의 가치를 평가한다. 현금 흐름 할인 모형 분석은 그다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소수점까지 계산되는데 그렇게 정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대신 재무상태표가 반영된 기업 가치, 이자 및 세전 이익 분석을 선호합니다. 이들 분석의 주요 목표는 식견이 높은 매수자가 그 사업을 인수한다고 가정하고 그 사업의 대략적인 가치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EV를 이용하면 현금과 부채를 계산에 포함하게 됩니다. 단순히 시가총액을 보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에빗은 회사의 이자 비용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부채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회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자 비용을 기대합니다. 세금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동종 업체보다 낮은 세율을 부담한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세율이 낮은데도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것은 회사가 세무당국을 속이고 있거나 이익을 부풀려 표시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업 가치를 평가하고 나면 다음 단계는 정성적 분석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 한두 개의 분기에 걸쳐 매출이나 이익을 늘릴 수 있는지가 아니라 향후 5에서 10년간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관점에서 기업의 강점과 양점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006년 은퇴한 뒤 컬럼비아 대학에서 가치 투자를 강의했습니다. 학생 12명 중 11명이 정성적 분석 보고서라면 25점 분량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열심히 생각해서 장점과 단점 서너 가지만 나열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상대한 애널리스트 중에는 복잡한 상황과 회사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설명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야기가 복잡할수록 실수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한 투자 아이디어로 돈을 벌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버핏도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는 2m 높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려 하지 않습니다. 쉽게 넘을 수 있는 3cm 높이 장애물을 찾았죠. 에베이야르는 과제를 다 끝내기 전까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절대 만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자신이 던지는 첫 질문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인상을 준다면 경영진은 더욱 그럴듯하게 회사를 포장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경영진을 만나는 것은 회사의 단기 실적 전망이나 장기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영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장기적인 투자라면 기업 실적 전망을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기 실적은 내재가치 계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세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장기 계획을 묻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기업을 분석할 때에는 그 기업의 근본적인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에게 세상은 불확실한 곳이고 따라서 그는 집중투자 포트폴리오를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 집중투자 포트폴리오는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약세장에서 투자를 지나치게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최고의 아이디어에만 제한적으로 투자하느냐는 질문도 받습니다만 어떤 것이 최고의 아이디어인지 미리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분산하는 편입니다. 우리 글로벌 펀드의 장점은 세계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국가별 투기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시장 전체를 복사하는 수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소 5년을 투자기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하락세인 주식을 매수하기를 결코 꺼리지 않았다. 가치를 신중하게 산출한 가치 투자자에게 주가 하락은 주식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때 유일한 걱정은 사업 환경이 변화해서 시간이 지나며 내재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면 매도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상보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만큼 내재 가치를 면밀히 들여다봅니다. 기업의 최신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많이 읽지만 항상 직접 내재 가치를 계산합니다. 문제는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통상 6에서 12개월간의 투자 기간을 예상하고 목표 주가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투자 기간은 5년입니다. 기업 분석 내용을 읽기는 하지만 목표 주가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에베이야르는 강조한다. 트레이더와 투기 거래자가 가치 함정에 빠졌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그들의 보유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내재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가격이 하락해도 여전히 가치주입니다. 보유 기간과 주가가 회복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함정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분석했고 인내심을 발휘한다면 시장은 결국 그 주식의 가치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용기. 가치주가 꽃을 피우려면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가치 투자자에게는 아니라고 말할 용기도 필요하다. 시장이 광풍에 휩싸일 때에는 더욱 그렇다.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사지 않느냐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거대한 신용 호황을 보면서 일본 증시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1988년 중반에 일본 주식을 모두 처분했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주식시장에서 손을 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있었지만 시장의 광기에 동참하기보다 투자를 정리하는 편이 낫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18개월 동안 시장이 30% 더 상승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제가 틀린 것이었고 한동안 무척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일본 시장이 폭락하면서 우리의 결정이 타당했다는 것이 입증되었죠.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기술, 미디어, 통신 쪽 광풍이 불었다. 에베이야르의 투자 성적은 3년 동안 업계와 주요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하회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시장에 아니오라고 말했다. 수익률이 뒤처지면 첫 때에는 고객이 괜찮다고 합니다. 2년차에 또 뒤처지면 불안해하고 3년차에도 뒤처지면 아예 떠나버리죠. 1997년에 우리 펀드의 총 운용자산은 약 60억 달러였지만 2000년에는 2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 투자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제 임무였고 따라서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광풍이 끝났을 때 돌아온 투자자는 규율을 철저히 지킨 우리를 칭찬했습니다. 펀드의 운용자산 규모는 현재 약 300억 달러입니다. 에베이야르는 오스트리아 학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존 메이너드 케인즈와 밀턴 프리드먼 두 사람이 경제학을 지배했기 때문에 아무도 오스트리아 학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정치인과 친분이 있었던 두 사람이 다양한 경제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정책이 두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반면 신용 호황이 신용 붕괴로 변할 때 오스트리아 학파는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모든 경제 문제의 유일한 치료제는 시간입니다.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입니다. 2008년 이후 세계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에 나서고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서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가 옳다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자산 가격, 소비자 물가지수,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증상일 뿐이죠. 과도한 통화 공급과 신용 창출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